안녕하세요. 본부장이 말한다. 조팀장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추격자의 조건, 크라운 주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크라운 주얼이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이는 화면처럼 왕관의 큰 보석이죠. 주먹만한 보석. 보통 크라운 주얼을 얘기할 때 우리가 왕관에 그 보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크라운 주얼이라는 얘기를 딴 겁니다. 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20대 중후반인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30대, 40대, 30대까지 괜찮지만 40대, 50대가 넘어갔을 때는 이런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가 많이 굳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 스스로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크라운 주얼이라는 말은 바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가장 단단하고 굳은 나만의 자신감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30대 중후반으로만 넘어가도 이 얘기는 좀 안 먹히는 얘기겠죠. 근데 이 얘기의 가장 큰 핵심, 그 근원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을 안 하셔서 베인 앤 컴퍼니라는 컨설팅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 3개 정도 되는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액센추어라는 회사도 있고 버스턴 컨설팅이라는 회사도 있고 저도 회사 다닐 때 많이 들어봤던 회사들이지만 베인 앤 컴퍼니는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한데 사실 한국에서 한국을 많이 좀 폄하하는 회사예요. 베인 앤 컴퍼니가. 말하자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있는데 베인 앤 컴퍼니 같은 경우는 항상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국제 경영 포럼 같은 데서 대한민국 재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끝난다. 우리나라 기업 구조 너무나 문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베인 앤 컴퍼니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특히나 베인 앤 컴퍼니에서 주로 지적하는 것들이 한국 기업 다국적 기업 아니지 않느냐. 왜 다국적 기업이냐.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했다는 거 빼고는 다국적 기업이 면모가 없지 않느냐. 전 세계의 모든 기업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국민들이 모여서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그 기업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 이런 정도 외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약간 좀 뼈아픈 얘기들이죠. 네. 현대나 삼성이라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뼈아픈 얘기들인데 이 베인 앤 컴퍼니의 지적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일견 맞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요즘 우리 청년들이 고생하잖아요. 그 고생하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정말 다국적 기업이라면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우리 기업에서 청년들을 고용해서 바르셀로나도 가 있고 저기 서사모아에도 가 있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 보면은 실제 다국적 기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베인 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그 컨설팅사에서 주로 쓰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크라운 주얼이라는 말을 써요. 크라운 주얼이라는 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왕관의 보석. 하지만 여기 이 컨설팅사에서 쓰는 의미는 뭐냐면 도대체 너희 얘기의 핵심이 뭐냐? 너는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거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 라는 것들을 질문할 때 크라운 주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따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최우선 가치,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따지면 나만의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 22살, 25, 27, 30, 31, 2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 나만의 어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였기 때문에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추격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냥 추격자는 의미가 없어요. 남들 뒤만 계속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대한 추격자가 되고 싶으면 그리고 앞서 가고 있는 기성세대도 좋고 또 여러분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뒤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은 빠른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빠르려면 바로 크라운 주얼, 최고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키나 애플 그리고 그룹 퀸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주로 예를 들어줘요. 애플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는 위대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상에 존재한다 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평이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애플은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형식을 추구한다. 우리는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의 가치를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진정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수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수천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놀아볼 수 있다 등등의 이런 정도의 본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들을 뽑아놨다는 거죠. 근데 그 뽑아놓은 최상의 가치가 결국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앞서 나가고 선도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나이키도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어요. 혁신은 우리의 본질이다. 뭐 나이키는 브랜드다. 단순화하고 바로 행동하라 등등의 이야기가 있죠. 뭐 퀸도 아까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레드 제플린을 따라잡았죠. 뭐 퀸이라는 그룹이 우리가 뭐 지금 젊은 분들이 퀸을 좀 아나요? 네, 알죠. 퀸이 사실 나올 때만 해도 레드 제플린이 세상이었어요.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레드 제플린이면 환장하고 이랬는데 퀸이라는 그룹 자체가 뭐냐 저게 막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퀸은 당시만 해도 되게 생소한 개념이죠. 모든 뮤지션들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전자공학을 하고 뭐 화학을 하고 뭐 식물학을 하고 뭐 등등의 심지어는 노래를 불렀던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는 카피라이터 같은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악 전공자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뭐 이유는 어떻게 보면 뭐다? 나는 음악 이전에 생에 대한 관찰을 하겠다. 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나는 스타가 되지 않고 전설이 되겠다. 뭐 등등의 최고에 대한 나는 집착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그룹을 절대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의식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도 해체 안 돼 있어요. 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업무에서 중요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 이전에 그 전문성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원초적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확고한 예를 들면 그룹,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비록 후발주자일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키는 아디다스를 이길 때만 해도 아디다스는 전 세계 80%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선도 기업이었고 또 이미 모든 시장을 다 집어삼킨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나이키는 지금 누가 아디다스를 입나요? 나이키를 입나요? 보통 나이키를 많이 아디다스도 좋지만 나이키가 상당히 많이 뒤집었죠. 애플하고 IBM은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IBM은 옛날 같으면 IBM은 애플의 뭐 공룡이라면 애플은 그냥 거기 붙어있는 파리 정도에 되는 어떤 그런 위치였지만 지금 완전히 바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있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비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비유가 좋아요. 네. 어떻게 보면 크라운 주얼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를 바꾸는 엘랑비탈이라는 말을 저는 좀 씁니다. 엘랑비탈이 뭐냐? 여러분들 그 예전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생철학자 그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들이 주로 했던 얘기들인데 말하자면 인간은 어느 한순간에 확 도약한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확 도약한다. 그리고 그 확 도약하기 전에 일정 수준의 뭐가 필요하다. 절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절대 고독이 인간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하나의 국가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보통 이제 엘랑비탈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를 얘기를 한대요. 그 생철 베르그송 같은 분들은 우리가 절대 고독의 시간이 2년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도약할 수 있다. 물론 그 절대 고독의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면 뭐 도약을 못하겠죠 당연히. 엘랑비탈이 없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아놀드 토인비 같은 분들처럼 내가 끊임없이 여기서 이겨내려고 하고 뭔가 도전과 응전을 하고 이런 기간들을 2년 정도 만들어 지켜낸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인간은 확 도약한다의 개념이 이제 엘랑비탈 같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랑비탈이라는 어떤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 바로 크라운 주얼이라는 말, 즉 내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철학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2년 동안에 뭐 아까 예를 들면 2년이라는 기간이지만 그 2년 동안에 내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도 끝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약간 본부장이 말한다는 면접 조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 조언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좋아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저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 가나,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나고 나한테 정말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 올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꼭 제가 좀 더 앞선 세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언을 듣고 저도 이제 생활했던 기업 생활을 조언에 반추해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즉 말하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크라운 주얼 아직도 찾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에 절대 고독의 시간을 들여서도 찾는 게 크라운 주얼이라면, 여러분들이 단 한 달이라도, 지금 만약에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하루를 보내신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정말 한 달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말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24살이면 24살, 27이면 27, 이 지금이라도 정하면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독하고 불행해할 때 여러분 혼자는 상당히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행복감 때문에 오히려 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도전과 응전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부장이 말한다를 마치겠습니다.